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2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선물 특강으로 해서 선물 기초강의, 선물 매매를 할 때 중요한 원칙이라고 그래야 되죠. 선물 시작할 때 반드시 한 계약만 하셔야 된다. 다계약 절대 금지라는 컨텐츠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드릴 테니까 주식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선물 특강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물로 수익을 낸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수랑 매도랑 거의 비슷비슷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매수 수익 나는 것도 있고 매수 수익 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매도 수익 나오는 건데 비슷비슷해요. 시장 자체가 처음에 움직임이 나올 때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지금 쭉 빠졌다가 V자로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비슷비슷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떨어질 때는 매도,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매수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한 160만원, 여기에 120만원, 60만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 한 날인데 60만원 수익 냈다고 지금 올려주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고요, 원칙만 좀 잘 지키신다 그러면 뭐 크게 손해가 안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서 손해가 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계약 금지하라고 그러는데, 보통 뭐 2계약, 3계약 혹은 4계약 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2계약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면 2계약 하고요. 안 그러면 계속 한 계약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실패를 하면 그만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상 계속 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면 판단력이 안 써요. 그러면 계속 손해가 납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보면 내 계좌가 뻥포가 뻥 나있죠.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오늘 안 된다 그러면 포기를 하는 것도, 그날 당일은 포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그런 날 여러분들이 계속 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 상한가가 지금 2종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쿠팡 관련한 종목들이 몇 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백신 관련한 종목들 몇 개 보이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설명을 하면서 또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식품 우선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식품 우선주는 지난번에 이제 그 쿠팡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빠질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한가 갔어요. 상한가, 그죠? 상한가 가고 상까지 갔다가 여기서 하한가를 갔는데, 자, 희한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상 2번이랑, 그 다음에 하한가 1번이랑 비슷해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 2번 먹고 하 2번 먹으면 본전이 올 것 같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10,000원부터 시작하자고요. 10,000원짜리를 갖다가, 자, 상 2번이면 1.3%죠. 그래서 13,000원. 또 한 번 누르면 얼마예요? 16,900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곱하기 0.7 하한가죠? 그죠? 한 번, 2번이에요. 자, 보세요. 10,000원에서 시작해서 상한가 2번 먹고 하한가 2번 맞으면 10,000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식품 하한가 갔다가 살짝 움직임 나왔는데, 서울식품 우선주를 포함을 해서 서울식품과 서울식품 우선주 쿠팡 관련한 종목이죠. 쿠팡이 식품유에다가 식품유에 납품을 한다는 것 때문에 서울식품이 이슈가 돼서 상한가를 2번을 갔는데, 지금 것 때문에 같이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쿠팡 관련한 종목들이 서울식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서울식품은 보시는 것처럼 과열 종목이에요.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30분마다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하시고 서울식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330원이죠. 330원인데 시간으로 상한가 붙어서 351원 상한가까지 갔어요. 여기 상 갔다 거의 상까지 갔다가 지금 무너졌는데 다시 상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서울식품이 먼저 튈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식품 우선주가 빠르긴 하겠죠. 왜? 30분마다 거래되니까. 그래서 서울식품 우선주가 아침에 호가를 갖다가 얼마나 올렸는지 보세요. 예를 들면 서울식품 우선주가 9시 정각에 한 20% 올렸다. 그럼 서울식품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보시는데 저는 매매를 안 해요. 왜? 동전주잖아요. 그리고 동전주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설명을 해드리면 또 같이 얘기를 해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동전주 해도 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동전주를 매매를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데 왜 아니냐? 분석은 해야 되니까. 또 하는 분들 계시니까. 그리고 단타는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예,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서 먹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딜리. 자, 딜리는 디지털 UV 프로젝트, 그 다음 프린트 라벨 프레스 제조 판매하시는 회사인데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처음에 시작되자마자 4시에 시간으로 시작되자마자 상한가를 붙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상한가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자, 1830원이면 어디냐면 1830원이면 오늘 신고가예요. 그죠? 신고가인데 자, 이거는 뭐다? 지금 작업 들어온 겁니다. 지금 특별하게 뉴스가 없는 상황이에요. 뉴스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작업이 들어온 거다. 근데 작업이 얼마나 일단 갭으로 뜰 건 확실하고 얼마나 떠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월요일날 딜리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없이 매집이 끝난 차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서 만약에 오늘 갭으로 떠서 또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리는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아시겠죠? 예, 단타를 해서 손절 잡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보통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매매법.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전에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으로 올라온 거나 시간으로 올라온 거나 아니면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이나 아니면 상한가 친 종목 그죠? 요거 매매하는 방법. 자, 상한가를 치거나 뭐 했으면 다음날 갭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갭으로 뜨면 보통 10% 근처에서 시작을 하거나 뭐 그러겠죠. 아니면 얼음이 한번 되고 그 다음에 얼음이 풀리고 얼음에서 풀리고 그쵸?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한 13% 15%에서 시작을 하거나 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자 10% 밑에서 예를 들면 9%에서 한다 마찬가지 얘네들도 마찬가지 바로 따라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리는 경우 그죠? 시작해서 밀렸다가 보통 요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 시작가에서 매매 방법은 간단해요. 예, 시작가에서 3% 정도 마이너스 3% 정도 빠졌을 때 잡거나 그죠? 그때 잡거나 아니면 쭉 빠지다가 양봉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양봉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세요. 확인하고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유니언 머티리얼을 갖다가 뭐 금요일날 9시 1분에 들어갔거든요. 4440에 자 유니언 머티리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유니언 머티리얼을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시 시작하자마자 4410에 여기 4440이죠. 여기서 지금 매수 신호를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어디까지는 421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3% 지금 4440에서 3%면 한 4,000원 정도 될 겁니다. 4,000원 정도. 4440에서 하면 4,300원 정도. 그쵸? 4,300원. 여기가 지금 3%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4440. 시가가 얼마예요? 시가에서 기준이에요. 시가가 얼마예요? 4,400원. 그러면 4,400원. 자, 4,400원, 곱하기 0.3%니까 0.97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 4,260원, 4,27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4270원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270원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 밑에 3% 손절 잡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통 시가에서 갭으로 뜨는 거는 한 3% 정도 밑에, 물론 얘도 이렇게 쭉 밀려버리면 손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3% 정도 밑에서 기다려서 잡으면 훨씬 더 여유 있게 잡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크게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나 상한가 종목 아침에 바로 잡지 마시고, 만약에 그럼 그냥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연속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보내줘야죠. 그죠? 보내줘야지 뭐. 그걸 뭐 어떡합니까? 그죠? 요렇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데이웨이텍. 데이웨이텍은 영업이익이 지금 455억짜리로 결과가 나왔어요. 455억. 전년 대비해서 46% 상승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시간으로 올라온 거는 지금 한 8% 정도. 이런 거는 갭으로 뜨는데 실적이기 때문에 단발로 보셔라. 그죠? 단발로 보시고, 이런 거는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1CNS. 6.1CNS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내일도 지금 갭으로 띄우는데 어딘가 보세요. 지금 4,220원이면 4,200원, 4,220원 여기거든요. 여기서 띄워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밑골이 살짝 달았다가 또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근처에서 보시냐면 이날 종가 3,920원이나 뭐 3,950원에서 20원 사이에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휴대폰 커버 필름 제작하는 회사고요. 특별한 이슈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2CNS도 지금 지금 이렇게 점점점 올라오는 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매집된 차트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트론은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이죠. 자, 지엘라파 러시아 국부펀드가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관련해서 한국 호러스 춘천 공장을 갖다가 방문했다는 것 때문에 이트론 움직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화전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이트론 이화전기는 4.3%고요. 그 다음에 이트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5%. 제가 단타를 좀 들어가 봤어요. 근데 할만 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패대기 치는 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쭉 올라오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패대기 친 거 6%짜리. 여기서 쭉 올라오다 고점에서부터 패대기 친 거 여기까지 해서 한 8%짜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다 올라오면 잽싸게 챙긴다는 생각하고 올라가다 멈추면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다 그러면 이트론, 그 다음에 이화 전기까지만 보시고 EID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저도 제 스스로는 단타를 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런 종목 말씀은 드리는데 매매하시라고는 안 합니다. 자, 한솔로지스는 지난번에 하한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4%까지 빠졌다 올라왔죠. 상치고 그랬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데, 만약에 서울식품이 달린다 그러면은 한솔로지스도 같이 보세요. 어차피 쿠팡 관련한 종목이고 쿠팡 관련한 이슈라고 그러면 한솔로지스도 움직임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여태까지 대장이었던 KTCT, KCTC도 지금 무너졌는데 KCTC는 좀 약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동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로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스타트는 서울식품 우선주가 뜰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식품 보시고요. 한솔로지스는 후발주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블루콤. 자, 블루콤은 음향 장비랑 그 다음에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죠. 지금 4.3%인데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아마 여기서 갑자기 급락을 한 이유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갑자기 투매가 나왔죠. 이것 때문에 반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00원까지 6,020원까지 이 정도까지 다시 반등을 했으니까 뭐 올라오나 보시는데, 보통 이렇게 급락한 종목은 안 건드리는 게 정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중에 저도 매매를 했거든요. 단타로 쳤는데 수급이 들어올 때 진짜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에요. 수급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물론 중간에 여기서 보면 패대기도 치죠. 요즘 패대기 안 치는 종목 없어요. 그렇지만 수익 들어올 때, 그러니까 수급 들어올 때 3종 세트에 현대바이오 같으면 무조건 단타를 틀어가도 먹을 수 있겠다. 특히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을 하고 거기에 경구용 치료제 먹는 약이죠. 개발 부각으로 해서 지금 현대바이오가 3.79%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송원산업. 송원산업은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그쵸? 오랜만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송원산업도 신고가 치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일도 22,000원 이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22,000원이면 요 정도인데, 제가 단타를 좀 몇 번 들어가 봤어요. 2번인가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 한번 들어갔는데, 의외로 짭짤하게 나오더라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 거고요. 화학업종 호황에 따른 뭐 캐파 증설 수혜주로 예상이 되는데, 뭐 그냥 그거는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350원부터 22,000원까지 올려놓고 끝나는 종목이다.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얼마나 이게 큰 이슈가 먹힐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차트는 아주 좋다. SC 엔지니어링. 자, SC 엔지니어링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양수 양도 개결했거든요. 최대주주가 변경이 됐어요. 최대주주가 변경이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 뿐이 안 올라왔습니다. 보통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면 이슈가 좀 크게 되죠. 그래서 보통 시간으로 걸리면 상한가를 가는데 이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종목을 한번 보면 일단은 서울식품 우선주가 내일 월요일날이죠. 월요일날 대장으로 치고 나갈 것 같고요. 쿠팡 관련한 종목 대장으로 이제 스타트를 30분 봉이니까 뭐 정각에 찍겠죠, 얼마. 그러면 서울식품이 달릴 거고요. 그 뒤에 한솔로지스트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트론이나 뭐 요런 것도 보시면 되는데, 딜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송원산업,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가 또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 두 종목, 딜리랑 송원산업, 이 두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딜리는 좀 꽤 세게 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3% 시가 마이너스 3% 매매, 예, 시마3, 그죠? 시마3 매매법, 요거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21년 2월 22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선물 시작 시 한 계약만 꼭 하시라고 제가 왜 그런지를 갖다가 컨텐츠를 넣어놨으니까 같이 선물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시고요. 이 계약,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해서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나시는 분들이나 해도 안 되겠다 그러면 선물을 공부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는 잘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돈 많이 버시고요. 저도 열심히 방송하고 컨텐츠 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처음에는 반드시 한 계약만 한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을 배우시고 선물을 차근차근 매매를 해보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선물은 수익도 괜찮고, 그죠? 수익도 괜찮고 빠르기도 하고, 그죠? 빨라요.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잡으면 손절도 많고 손절도 자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스위치 매매도 자주 합니다. 스위치 매매라는 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매수에서 매도로 빠르게 바꾸는 걸로 스위치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다 보면,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일 같은 경우, 오일이랑 국선은 4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선에서 나스닥이랑 항생은 2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예, 방장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셔도 돼요. 깡통 빨리 차고 싶으면. 자, 초보일 때 그렇게 깡통 차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 돈 없어가지고 매매 못하지 마시고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한 계약만 합니다. 한 계약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종목만 합니다. 제가 야간에 이제 한쪽에는 오일, 한쪽에는 나스닥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개만 하세요. 한 계약만 하더라도 정신이 뽕 나갑니다. 초보자일 때는. 제가 말씀드리죠. 최근에 이제 나스닥 매매를 많이 해요. 근데 나스닥 매매를 해보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은, 나스닥도 할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스닥을 갖다가 처음 매매를 할 때 뭐 어떻게 됐죠? 나스닥은 정말 빨랐어요. 매매하는 게. 정말 움직이는 게 빨랐어요. 지금도 빠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눈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운전 배울 때 처음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 배울 때. 자, 운전면허증에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학원에서 배울 때 보면 브레이크에서 발만 띄면 차가 막 쌩 날아가는 거 같죠? 그죠? 브레이크에서 발만 띄면 막 날아가는 거 같고 엑셀 조금만 밟으면 막 차가 막 겁나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10km, 20km인데. 그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지금은 100km로 달리나 100km로 달려도 그렇고 뭐 200km는 안 나오겠지만 100km로 달려도 별로 깜짝 안 해요. 뭐 음악 들어가면서 채널 바꿔가면서 할 거 다 해가면서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그만큼 속도에 익숙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물을 하면 손절이도 엄청 빠른 것 같고 막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막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초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만큼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구나, 이만큼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하는 게 눈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처음에는 깡통 찬다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정도는 깡통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물론 처음부터 수익 나서 빵빵빵 뭐 계속 수익 나면 좋겠지만은 그 주식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다 깡통을 몇 번 차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깡통을 최대한 늦게 차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5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한 2, 3개월 끌었다. 그럼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무리하게 매매를 안 하고 원칙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2계약으로 한다 그러면 그 깡통 차는 시간이 더 짧아지겠죠. 물론 다 깡통 차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그렇게 잡는 거는 처음부터 너무 기대감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선물 깡통 한 3번 찼습니다. 주식은 4번 찼고요. 그래서 포기할 거면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지금 포기를 안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다음에 모의 투자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모의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 금액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뭐 1억이든 5억이든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면 10억을 갖다가 딱 충전을 해서 10억으로 해가지고 뭐 10계약씩 10계약씩 혹은 뭐
이렇게 매매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5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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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계약. 시장은 쭉 떨어지는데, 여기다 계속 그냥 걸어 놓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모의 투자금이 있으니까. 10억이니까. 뭐, 계속 사는 대로 계속 내고, 뭐, 밑에 평가 금액은 막 한 호가 움직임을 때마다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그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모의 투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금액만 하세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한 300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딱 300만 원만. 내가 500만 원 가지고 매매한다. 그럼 딱 500만 원만 채워서 매매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채워지는 순간 모의 투자라는 걸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내 돈이다. 나한테 사이버머니지만 나한테 진짜 주어진 돈이다. 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한 계약을 가지고 매수, 매도 하는 겁니다. 한 계약으로 얘를 매수하고 수익 나고 또 매도하고 또 수익. 매수, 매도를 이 한 계약 가지고 하는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제가 그걸 나중에 이제 모의 투자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을 잘못 들이면 여러분들이 10억을 가지고 모의 투자를 해서 뭐 10계약씩 하고 막 이렇게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를 할 때 요 5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5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10억 가지고 할 때는 막 한 번에 수익 나면 1억씩 막 수익 나고 몇 천만 원씩 수익 났는데 이게 500만 원 하니까 기껏해야 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수익 난다고요. 한 계약씩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여기서 그 쉽게 얘기해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얘네들은 한 계약을 안 하게 되고 재미없네. 2계약, 3계약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계약을 해서 수익이 초보인데 여러분들이 다계약을 해서 수익이 나는 거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번 수익이 난 게 딱 하고 수익 나고 오늘 끝! 이게 아니에요. 한 번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게 됩니다. 또 하게 돼요. 매매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 500만 원 가지고 4계약을 했다. 4계약을 해서 한 수익이 나서 뭐 한 100만 원 먹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계속 4계약을 합니다. 2계약 밑으로 안 내려와요. 한 계약 안 합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 이게 여러분들을 망치는 가장 안 좋은 습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모의 투자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가능한 금액, 모의 투자 때 가능한 금액 있죠. 가능한 달러, 가능한 돈, 그러니까 가능한 머니. 뭐 나는 300이다. 그러면 모의 투자 300만. 그리고 500이다. 그러면 500만. 그러고 반드시 한 계약만. 한 계약 매수매도 해도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때 국선 같은 때 잘만 하면 100만 원도 나와요. 100만 원 이상도 법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계약만 하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길게 선물을 하고 선물을 즐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빠르게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깡통을 차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깡통 차신 분도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완전히 강조하는 반드시 처음에 매매할 때는 한 계약. 나중에 이제 뭐 2계약, 3계약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한 계약만 매매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